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제가 어느덧 영상 디자이너로 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가끔 제가 어떻게 취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썰과 취업 루트, 취직 전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첫 취업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취직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디자인과 퍼블리싱을 하는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있던 일이었어요. 디자인을 주로 하는 회사였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2주차 월요일이 되는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였는데 밥을 회의실에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협소하니까 밥솥이 다른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오려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비켜주셔야 되고 의자도 치워주시고 이래야 돼가지고 내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뚜껑을 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말을 안 거시는 게 눈에 보이고 업무에 대해서 뭘 물어봐도 되게 신경질적으로 알려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계속 짜증내시고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쯤에 갑자기 신입 직업 평가라고 얘기하시면서 회의실로 저희 팀 팀장님이 들어가셨고 그 팀장님께서 저희 팀 직원분들을 한 분씩 계속 불러가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불려가서 언제쯤이면 한 업체를 혼자서 담당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질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봐도 일주일 된 신입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아니었고 이력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봤을 때 아직 질책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조금 약간 질책을 하실 수는 있겠다 싶은데 아무튼 그러고는 마지막에 회사 먼저 들어오면 다들 선배인 건 아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랑 이야기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다른 팀 팀장님이 저보고 혜민씨 여기 와서 밥그릇 좀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 뒤에서 다들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다들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그러면서 되게 그 상황이 공포스럽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되게 나를 감시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뭔가 친해질 만한 사람도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숨이 막히고 제가 막 9시 출근인데 8시에 출근 준비를 시작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6시, 5시 이렇게 깨서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1시간마다 깨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도망치듯이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워딩은 썼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마 퇴사를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심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1, 2주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지만 그 기억으로 1년 동안 취직도 아예 미뤄오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남는 거 영상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업으로 삼고 있네요. 한 5년차가 된 지금 상황으로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도망치듯 퇴근을 했으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공포스러운 거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퇴사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첫 사회생활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회피성으로 도주를 했다는 점. 말이 도주지 그냥 퇴근을 했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이제 사수분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뭘 어떻게 돼요? 혜민씨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 또 얘기했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나? 했는데 사장님도 외근을 자주 하시니까 이 내부 사정을 아예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우리 같은 회사 없죠? 이러면서 막 허허 이러시는데 저는 맨날 속에서 굶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팀장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이렇게 얘기를 심하게 하셨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저는 할 줄 아는 말이 면목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역시도 같이 실수를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취업 루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애인 취업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택인지 근무지 출근인지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저는 처음에는 잡코리아 같은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 오전 회사 같은 장애인 고용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워크투게더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구인구직을 잡코리아로 했었던 이유는 제가 근무지 출근을 하기 원했었기 때문에 이제 성수나 이런 쪽으로 근무지 출근을 1년 정도 했었는데 화장실이 힘들고 이런저런 불편함들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워크투게더를 이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재택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도 그냥 일반 면접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일반 면접들은 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약간 한계나 막 이런 되게 포부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했는데 장애인 고용 면접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희망했던 직업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 직종으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구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4시간인 곳들이 되게 많고 8시간인 곳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8시간을 희망했으나 없으니까 4시간으로 구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어쨌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활용을 해서 구직을 하려고 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되게 좋으면서도 이면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뭔가 서비스도 제가 잘 해야 되고 회의적인 부분도 조율을 제가 직접 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 혼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되게 많은 분들이랑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후기가 좋으면 또 다른 분들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꽤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마음에 들고 좋지만 워라밸이 많이 지켜지지 않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체력이 떨어지면 결국에 제 건강에 손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오전 회사 그냥 오전 회사로 하고 오후 회사도 프리랜서들로 이렇게 시간을 채워가지고 주중에 꽉꽉 채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독학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드렸던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로 배우는 디자인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면이 있었지만 직접 실무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디자인 공부는 따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차가 된 지금의 제가 이제 그때 저를 생각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업무 환경을 잘 체크하자. 너무 당연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서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무 전에 내가 하는 업무의 환경들 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이나 이 회사에 대한 건물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것들은 그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사람 간에 생기는 그런 이해하는 과정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그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장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이 또 처음이었기도 했고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장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면서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시켜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이라도 약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2번 안 좋을 거 1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하는 편이에요. 제가 무거운 걸 들지 못해서 옮기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라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간극이 조금 좁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취직을 했을 때는 약간 트라우마적인 부분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잘 적응을 해서 1년 정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 시원히 얘기를 하자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남들이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자신의 요청이 조금 부정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폭을 넓히려면 사람들 간에 뭔가 기름칠 해주듯이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좀 다른 부분에서 적극성을 좀 더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얘가 그래도 안 하는 애는 아니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건 진짜 못해서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스며들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멘탈 관리를 꼭 하자. 이거는 아직도 저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직장인 분들 또한 고민하시는 부분들인데요. 퇴근 후에 삶을 좀 어느 정도 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의 일상을 어느 정도 잘 지켜놔야 일했을 때 온오프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별개로 이런 장애로 인해서 사실 왕따나 차별,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실 이미 괴롭힘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새 회사에 취업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처럼 긴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다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6개월 전까지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하나도 되지도 않고 혼자 참게 되고 이런 타입인데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구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되게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에게 그래도 믿고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저도 어쨌든 1인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저는 꼭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부당한 대우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가능한 해결할 수 있다면 꼭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부당한 대우, 왕따, 차별 이런 거 절대 참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몇 번 참은 적은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두는 것은 나 또한 나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애가 있든 없든 회사 생활은 결국엔 소통과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직장에 맞춰서 하면 참 좋겠지만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포용을 요구하기보다는 나도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정하게 대우받고 딱 요 정도가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한 제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처럼 일부 회사는 아직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부족한 곳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제가 부족한 면모도 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사례 중 하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다시 도전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저는 지금도 일을 하는 제가 가끔 좀 뿌듯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힘들 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일 덕분에 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취업이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처럼
취업이 장애인의 삶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사실은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쉴 때 사실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는 지금 제 모습이 되게 좋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을 했고 삶의 질도 되게 높아졌고요. 저처럼 뭔가 회사를 처음에는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전전긍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또 취직을 했을 때 더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면서 회사 취직을 미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한 회사 생활이 주는 장점들도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꼭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장애인 취직, 장애인 취업, 회사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